앞 시간에 했던 거에서 우리가 기억해봐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계속 연결해서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그 세무조정이라는 걸 이야기했었죠. 이 세무조정은 제가 꼭 기억하자라고 말한 게 이익에서 이익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 이익에서 이익이라는 건 회계상에 우리가 이익이라고 쓰는 건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죠. 그럼 이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인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이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건 이익의 차이가 났을 때 조정하는 거지, 회계에서 수익이라고 했는데 근데 법인세법이 수익이 더 있다 아니다라고 해서 세무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은 이익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썼었죠. 우리가 수익에서 줄여야 되는 거나 비용으로 처리한 거나 이익은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매출 할인이라고 하면 매출에서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회계에서도 사실 매출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세법도 똑같은 생각인 거야. 왜냐하면 할인해주면 돈 못 본 거잖아요. 그럼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장부에서 매출 할인을 처리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매출에서는 줄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법이. 근데 회사가 그 할인된 만큼 잡손실로 비용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줄인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익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은 이익의 차이를 하는 거지 매출의 차이, 비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오늘 저와 같이 볼 건데, 자, 1,000만 원짜리 물건 팔고 원가가 800만 원인 건데 이걸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법은 너 200만 원 남겼네?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1,000만 원 매출 가지고 1,000만 원에 20% 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200만 원의 이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매출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고 매출 원가도 처리하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200만 원만 이익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의 차이가 있는 것만 조정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무조정은 결산조정 사항이 있고 신고조정 사항이 있다라고 했죠. 이 결산조정이라는 건 우리가 회계장부상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전표를 끊어왔는데, 근데 그 내용들이 법인세법하고 일치한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대로 장부에 기록하면 우리는 세무조정할 때,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할 때 조정할 필요가 없고, 그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법인세 신고할 때 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결산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대로 회계 처리한 걸 결산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소득금액 조정할게 표현하는 거 낼 건데, 그걸 우리 신고서라고, 법인세 신고서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신고하면서 조정을 하는 걸 신고조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산조정 그리고 신고조정이라는 걸 구분을 나누고 있을 때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건 우리가 결산서에 빠뜨리면은 법인세 신고할 때에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럼 우리가 비용 중에서 인정해 준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우리 회사가 지출한 경비인데 실수로 누락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게 아니고. 그럼 실수로 빠뜨렸다면 당연히 법인세법에서는 그 비용이 진짜로 발생이 된 거라면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소득이 되든 뭐 매출이 되든 뭔가가 되었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당연히 과세가 되고 있는 건데 저한테 세금 부과하겠다라는 건 이중과세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세 신고하면서 빼는 걸 허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신고조정사항이라고 하는데,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추정 경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거라든지 대손충당금 설정하기 위해서 대손상각비라든지 이런 건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금액을 높이고 낮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 줘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 가지고는 경영자가 전문 경영이라면 주주들한테 경영 성과를 보고 해야 되겠죠. 그때는 사업 잘한 것처럼 그 비용은 빼버리고
그래서 보고 이익은 높여놓고선 세금 낼 때는 이거 빠졌어요라고 집어넣어서 세금을 작게 내려고 하는 건 이건 마음대로 악의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정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서에 한도 이내에 설정한 것만 인정하고 만약에 안 썼다면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지 우리 그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들 그런 추정 경비들을 결산 조정 사항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조정들이 가산적 요소가 있는 것들을 가산 조정이라고 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걸 그리고 이익을 감소시키는 걸 차감 조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 가산 조정에는 입금 산입하고 송금 불산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표현은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가산 조정인지 차감 조정인지를 인지하려고 쓰는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그냥 이익 늘려 그러면 가산 조정 끝인 거지 얘가 입금 산입이다 송금 불산입이다는 구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차감 조정에서도 우리가 송금 산입이든 입금 불산입이든 이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법인세 신고하는 서식을 보면 좌측에는 가산 조정 입금 산입이든 송금 불산입이든 구분 없이 그냥 좌측에 쭉 쓸 거예요. 그리고 차감 조정은 우리 송금 산입이든 입금 불산입이든 오른쪽에 쭉 쓰고 끝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 개의 구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득 처분도 해줄 거라고 했죠. 그럼 이 소득 처분을 해주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유출이 되었느냐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내에 그대로 유보되어 있는 거냐 이 차이를 가지고 먼저 볼 건데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유출된 것 중에서 우리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돈 벌었다고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세법이 봤더니 진짜 번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적혀 있는 거는 가져간 사람한테 우리가 경비든 아니면 비용이든 그 사람 가져갔다는 거 적어서 그 상대방의 세금이 나오도록 되었을 건데 장부에 아예 안 썼다라는 거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져간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 안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져간 사람한테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소득 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로 나간 것도 있지만 안 나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보에 대해서 저와 같이 소득 처분을 봤었죠. 우리 유보 봤었죠. 그럼 이 유보는 가산 조정의 유보가 있고 차감 조정의 유보가 있는데 이 유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회계상의 자산 부채와 그리고 세법상의 자산 부채의 일시적 차이다라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이 앞에 조정 처음 했던 거 있었죠? 우리 토지 취득세 가지고. 그럼 토지 취득세를 우리가 그 회계든 세법이든 원래 원칙적으로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우리가 회계장부에 세금과 원가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럼 그때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하지만 결국은 팔았을 때의 대응 원가로 우리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유보라는 건 제가 우리 세법법전에 뭐 자본의 차이라는 등 자산 부채로 인해서 발생한 자본의 차이라는 등 이런 글자가 있는 걸 설명을 했지만 그거는 성문적으로 적혀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봤을 때 지금 아니고 나중이야. 아니면 우리 장부는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법인세법은 지금이야. 이런 타이밍의 차이인 거예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위탁 매출이 있어요. 그럼 12월 31일 날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그 수탁자가 아직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야. 근데 장부에는 안 썼겠죠. 근데 법인세법은 12월 31일 날 팔았다면 올해 팔았다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연락 못 받아서 내년에 팔았다고 장부에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법인세법은 너 이거 올해 판 거니까 올해 세금 내라는 거고 나는 올해 장부에 안 썼으니까 내년에 쓸 거죠. 그런데 내년에 썼을 때에 또 그걸 판 거라고 인정하면 두 번 팔았다고 세금 받지는 않겠죠. 그러면 서로의 타이밍의 차이만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유보라는 소득 처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유보는 타이밍의 차이라는 건 언젠가는 서로 같아진다는 거죠. 언젠가는 같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얘가 서로 산실되기 위해서 반대되는 조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가산 조정에 대한 유보였다면 차감 조정의 유보로 없어질 거고, 차감 조정의 유보였다면 가산 조정의 유보에서 얘가 사라질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에 써야 되는데, 컴퓨터는 지금 유보라고 하든 차감 조정 유보라고 하든 이게 장부에 지금 차이가 났다라고 내가 쓰고 있는 건지, 차이가 해소되면서 없어지는 거라고 쓴 건지 컴퓨터가 인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유보 발생이라고 쓸 거고, 그리고 얘가 추인되어서 없어지게 될 때는 유보 감소라고 해서 우리는 컴퓨터한테 사인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 조정의 유보였으면, 유보 발생이었으면 차감 조정의 유보 감소로 사라질 거고, 차감 조정의 유보 발생이 생겼으면 가산 조정의 유보 감소로 사라지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보는 저하고 같이 컴퓨터 하면서 많이 볼 거니까 당분간 유보 계속 볼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얘 유보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얘는 유보다 아니다 느낌 올 만큼 유보 많이 볼 거예요. 타이밍의 차이지 아닌지 느낌이 올 거니까 유보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사회 유출을 좀 볼게요. 우리 사회 유출 안 봤었죠? 이제 사회 유출부터 볼게요. 자, 이 사회 유출이라는 건, 자, 우리 회사가 우리 손익계산서에 봤을 때 적혀 있는 것보다 법인세법이 더 많이 벌었다는 경우에 이거 누가 가져갔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법인세법이 너 작게 벌었다고 말하는데 누가 가져갔니?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조정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산조정에서만 존재를 할 건데, 이 사회유출은 우리가 귀속자를 밝혀서 규명을 해서, 그래서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를 할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회유출이라는 소득처분의 목적이 귀속자한테 소득에 관련된 세금들을 부과하게 될 건데, 근데 만약에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귀속자를 못 밝히면 이때는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해서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를 할 거예요. 대표자가 월급으로 돈 다 가져가 버렸다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하나같이 일관성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입증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져갔어요? 저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증빙은 이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될 거는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법인세법은 대표이사 너가 가져갔네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귀속자를 규명한 경우에 봤을 때, 자, 우리 회사의 주주가 가져갔어요. 예를 들어서 주주가 가져갔다면 우리는 소득 처분을 우리는 배당이라고 선택을 해줄 거예요. 주주가 가져갔다면 너네 이 돈 벌었는데 이 버는 돈 어디 갔어? 라고 했는데 그거 주주가 가져갔어요 라고 하면 주주한테 우리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 주주한테는 소득세법에서 얘를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과세하게 되는 배당을 우리 인정배당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인정배당이다라고 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 회사의 임원이나 아니면 종업원이 우리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표현하는 게 상여라고 소득 처분을 쓸 거예요. 상여라는 건 이 귀속자한테 근로소득을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근로소득을 과세하게 되면 그 근로소득으로 해서 세금 내도록 된 사람이 표현하는 소득의 유형이 인정상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정상여에 대해서 전에 연말정산 할 때 쓴 적 있었죠. 그게 이거예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데 그 사람의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은 걸 법인세법에서 저 사람이 쓴 거예요 라고 해서 근로소득 과세하라라고 처분한 거예요. 그게 인정상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기타이자. 자, 기타이자는 표현이 좀 모호하죠. 얘는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자라기보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출장을 가서 출장 가는 비행기 값이나 숙박비는 당연히 회사가 되어주는 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 말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대표이사 가면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녀의 비행기 값을 회사가 내줬어. 그럼 당연히 엄마와 관련 없으니까 비용으로 인정 못 하겠죠. 그럼 비용 인정 못해라고 하면서 비용을 인정 안 하면 이익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그 이익은 누가 뜯겠니라고 물어봤더니 대표이사가 아들이요. 그럼 대표이사 아들이면 우리 회사한테 근로소득 받는 사람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니까 배당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다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우리 회사한테 와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어쩌다 한번 일어나니까 그때 소득 처분이 기타 소득이라는 우리 소득 처분을 선택하게 될 거고, 그러면 소득세법에서도 그 자녀한테 기타 소득이 부과되게 될 거고, 이걸 인정 기타 소득이라는 소득 처분을 소득 처분의 과세가 되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가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우리가 뭔가가 제공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소득 처분을 하는 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게 될 건데, 이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말은 뭐냐면 얘는 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소득 처분이에요. 얘 따라가서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보니까 좀 특이하지 않나요? 다른 회사가 가져갔는데 과세를 안 하겠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가 가죠. 국가가 그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해서 국가한테 너 돈 벌었네 하고 세금 내라고 말하면 걔 돈 버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 가지고 세금 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그런데 사업자한테는 왜 우리가 과세를 안 하냐면, 자, 지금 여러분 회사의 경비를 우리 회사가 냈다라고 볼게요. 그럼 자, 여러분들 회사가 광고 선전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1,000만 원을 우리 회사가 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증빙을 받았어요. 그러다 걸려가지고 우리 광고 선전비 아니라고 법인세법에서 비용 인정 안 한대. 그래서 이거 누가 가져갔니 그랬더니 여러분들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지금 저한테 광고를 제공한 회사가 증빙을 2개 발행해 줄 일은 없겠죠. 자기도 이중 매출이 될 거니까. 그럼 저한테 발행해 준 걸로 끝났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한테는 경비가 처리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0만 원만큼 여러분은 경비가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이익으로 들어가 있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그 광고 선전비 썼으면 이익에서 1,000만 원이 내려갔을 거잖아요. 근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금 200만 원은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걸 또 따라가면서 그런 걸 다 정리하고 나서 너 과세할게라고 말하는 거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비용 인정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금이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비로 처리가 안 됐으니까. 그럼 그 금액만큼의 20%는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법인이라면. 개인이라면 소득세율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추가 과세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타 사회 유출을 처리하는데, 자, 그럼 우리 기업과의 관계자 중에서 우리가 출자 임원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임원 중에서 주주 임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도 있고
회사의 경영에도 참가하는 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라면 배당으로 소득 처분해야 되고 임원이라 그러면 상여로 처분을 할 건데 두 개 다 하진 않을 거잖아. 당연히 우리는 이중과세는 안 하죠. 그럼 둘 중 하나를 소득 처분을 할 건데 그럼 이건 과세관청이 편한 걸 선택을 해서 하도록 지시해 놨어요. 그럼 출자 임원의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보다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자 임원의 경우에는 소득 처분을 상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출자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니까 배당과 사업자 법인이니까 기타 사회 유출을 했을 때에 만약에 배당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 이중과세가 안 되도록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시작해야 돼요. 이중으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둬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 유출은 가산 조정에서만 나오는 건데 우리가 누가 가져갔니? 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귀속자를 밝혀서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거고 만약에 그 귀속자를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대표자가 전부 다 가져간 걸로 해서 처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표자 상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대표자 상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는 따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의 직원들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징비행을 잘 못해서 일 처리를 못해서 대표이사가 덤탱이 쓴 거잖아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근데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 연봉이 정말 실제적으로는 뭐 7, 8천 뭐 1억 아닌데 근데 회사가 경비 입증이 안 된 게 몇 억이어가지고 이 사람의 연봉이 5억이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소득세가 너무 과하게 나올 거잖아. 이 사람 소득세가 연봉이 절반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부담하라고 하는 건 너 경영 책임이야. 이건 당연히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자 상여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서 이것 때문에 발생한 소득세는 회사가 나중에 대납을 해줄 거예요. 근데 회사가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납하니까 또 세법에서는 야 그 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돼. 너네 경비 아니잖아고 할 거잖아. 그런 순환 원리가 몇 개 있어요. 법인세법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단계 사이클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끊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여가 근로소득을 하긴 하는데 똑같은 상여인 건데 대표자 상여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보다는 좀 억울하게 된 거다라는 걸 좀 인지할 수도 있게 되겠죠. 물론 악의적으로 정말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상여라는 소득 처분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회 유출은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하고 자, 이제 기타라는 소득 처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타라는 소득 처분은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영원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유보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자본 하면서 일시적 차이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얘는 그냥 영원한 차이라는 건 제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붙인 표현인 거고 그냥 회계 기준과 그리고 법인세법 간의 생각 입장이 아예 차이인 거예요. 자,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장부에 1,000원짜리 자기 주식을 1,200원에 팔았다고 분개를 볼게요.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
1,000원짜리 지우고 차변의 대가를 1,200원 받아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00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이 붕괴를 볼게요. 1,000원짜리 자기 주식을 1,200원 받고 팔게 되면 대변에 자기 주식 1,000원이고 차변에 현금으로 1,200원이라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법인세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붕괴만 봤을 때는 차이가 있나요? 붕괴는 똑같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한번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우리 회계상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성격은 뭐죠? 이 자기 주식은 뭘로 보고 있어? 자본으로 보고 있죠. 그냥 주식인데, 유가증권인데 그래도 우리 회사 주식이라고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얘는 자본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단기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자기 주식이든 차이가 뭐야? 과거에 우리 회사가 그냥 발행했던 주식인 거고 얘 사와서 얘 팔아가지고 돈 벌었으면 돈 번 거지. 그죠? 얘는 그냥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 이야기할 때도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계속 표현했죠. 법인세법은 얘를 자본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팔면서 너 돈 벌었네? 그럼 세금 내야지. 얘는 수익으로 볼 거예요. 그럼 얘 둘이의 차이를 보면 법인세법은 너 이거 돈 번 거니까 세금 내고 나면 단기순이익이 되겠죠. 그 단기순이익이 결국은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이 될 거예요. 세금 내고 자본으로 가라는 거고. 근데 회계장부에는 손익계산서 안 가고 바로 자본으로 뛰어든 거예요. 결국은 자본에 가서 만나는 건 똑같아. 내 돈이 되는 거. 내 돈이 되는 건 똑같은데 법인세법은 이거 너 돈 번 거니까 세금 내고 가라고 했는데 회계장부에서는 손익계산서로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럼 얘들이 차이가 발생했죠. 그래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자, 이만큼 너 돈 더 번 거야 매출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입금에 산입하라고 해야 되겠죠. 너 이만큼 더 매출 수익이야. 그러면 입금 산입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이유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때문에 200원이다. 그럼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둘이 차이가 발생한 게 한쪽에서 바로 자본으로 뛰어들어 버렸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쓰는 소득 처분이 기타예요. 왜냐하면 다시 손 안 대도 결국은 자본에서 만나는 건 똑같거든. 한쪽이 먼저 자본에 가 있는 거야. 한쪽은 수익 비용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얘는 자 우리 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 들어가기 수익 처리했는데 법인세법이 얘 그 너 돈 번 거 아니야? 바로 자본 너 돈 자본으로 가면 되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타인 거예요. 그래서 기타는 우리는 회계와 세법의 자본의 차이, 서로 아예 그냥 생각의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생각 기준의 차이인 건데 결국은 수익과 자본이라는 거는 결국은 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기타라는 소득 처분인데 근데 우리가 회계 용어를 제가 쓰면서 지금 법인세 수업을 하는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을 잉여금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본을 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법인세법에서는. 그래서 우리 책 보시면 우리 가산조정 쪽에서 기타도 잉여금이다라고 해서 잉여금에 대해서 표현으로 적어놨고 우리 차감조정에서도 기타에 보면 잉여금이라는 표현 쓰고 있죠. 우리 법인세법에서 잉여금이라는 표현은 자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본. 그래서 자본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기타라는 소득처분을 쓰게 될 거다. 우리 소득처분 내용을 보면 우리 뭐 사회유출이 분명하나 소득의 기속이 불분명할 때 앞에 제가 사회유출에서 불분명하면 대표자가 책임진다라고 했죠. 그 대표자 상여인데
우리 추계 결정 아니면 추계 경정 시 차액 적혀 있는 건 우리가 그 시기 안에 안 돼서 추정해 가지고 계산했는데 금액이 안 맞거나 그랬을 때는 대표자가 책임지는 건데, 우리가 제때 신고를 제대로 못하고 한 이유를 봤더니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 발생했다면 그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대표이사한테 돈 뭐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소득 처분을 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입금 회계,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송금 회계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입금과 송금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 하면 우리는 바로 체면에 걸려요. 레드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해서 하면서 거꾸로 역으로 이론에 관계된 거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켜시고 작업을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말반이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을 주말반이 그 우리랑 같이 시험 보는 반이어가지고 그 반이 지금 이번 주 2합주 토요일 날 했어요. 지금 우리랑 같은 진도 속도로. 그래서 자 우리가 데이터를 초기화시켜 버려야 돼요. C 드라이브를. 자 이제 메뉴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법인세를 이제 신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서식이 우리 표준 재무제표라고 적혀 있는 곳에 표준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얘는 제조 많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할 때는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주석 속에다가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넣든 안 넣든 간에 얘는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표준 재무제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자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적혀 있죠. 이 수익금액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수익금액이라는 건 매출액과 유사한 거예요. 수익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럼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소득금액이 이익하고 유사한 표현인 거예요. 회계상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일단 돈 얼마 버는니가 아니고 너네가 매출액이 얼마니라고 하는 건데, 회계상에 장부상에 매출액이 있겠죠. 우린 400번대로 썼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액하고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인 수익금액하고의 차이를 봐서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먼저 수익금액 조정에서 하는 거예요. 매출액부터 먼저 맞추겠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의 입장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비용 처리한 것들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기 위해서 비용 처리하거나, 퇴직연금 상품이나 대손 처리한 거나, 접대비나 재고자산에 대한 건 매출원가를 좌지우지하겠죠. 세금과 원가 전부 다 비용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또 추정경비인 경우에는 한도 계산을 컴퓨터가 해서 한도가 넘어간 거에 대해서 무작정 많이 우리가 비용 처리하면 안 될 거잖아. 실제로 안 일어난 건데. 그럼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정리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추정경비의 대표적인 경비가 추정경비가 감가상각이죠. 그러면 이 감가상각도 우리가 한도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전부 다 비싼 건물 사가지고 감가상각 해버리면 세금 나올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도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법인세 신고하는데 우리가 세액공제라든지 세액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세액공제를 다 못 받고 일부 세금 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세액공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최저한세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우리도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정리를 하면 마지막이 우리가 법인세 얼마 낼 거다라고 정리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서식들 얘네들 빼고는 다 처음 보는 글자들이죠. 얘 빼고 얘는 본 적 있잖아. 클릭해도 똑같은 애예요. 그죠?
그럼 얘 말고 우리가 본 적이 있는 서식이 있는데 제목만 들어봤어요. 얘 기억나나요? 기억나시나요? 얘는 뭐 하는 서식이라 그랬죠? 그렇죠.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서식에선 유보만이 아니고 여기 을표는 유보 서식 관리하는 것이고 가표는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을 정리하는 거고 얘는 우리 회사가 손해본 거를 10년간 2월 공제해 줄 건데 어떻게 공제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서식이라서 신고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금액을 가감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 서식으로서 우리한테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끝나는 건데 자, 모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 우리가 세무 조정하는 건 뭐냐면 자, 손익계산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 보면 자, 우리 좌측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108번까지 가고 다시 보면 오른쪽부터 해서 쭉 내려오죠. 109번부터. 그럼 얘가 마지막이에요. 그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인세 계산한 이 법인세는 회계상의 법인세죠. 그리고 우리는 기말에 결산할 때 법인세 등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지 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빼고 당기순이익이라고 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죠? 세법상의 법인세를 계산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법인세 뺀 금액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이 법인세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법인세가 아니니까 지금 얘는 다시 얘를 얘한테로 바꿔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도 지금 이 금액도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까지 비용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법인세 비용 처리한 예를 취소하는 게 1번인 거예요. 이제 법인세법상의 진짜 법인세 계산할 거니까 회계상의 법인세로 비용 처리한 거를 빼내고 그럼 법인세 빼긴 전 우리 순이익 가지고 이제 진짜 법인세 계산할 각 상인도 소득 금액 그걸로 계산해 갈 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법인세를 뺄 거예요. 그럼 이 법인세를 에 대해서 뺄 거라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계상의 법인세를 보면 자 우리는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은 비용 계정 과목이죠. 근데 걔를 지금 다시 취소시킨다는 건 비용으로 인정 안 해라는 이야기죠. 그럼 비용 인정 안 해라는 말은 송금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이익을 높여주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는 송금 불산입이 돼요. 그리고 우리 법인세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봤을 때 자 이건 지금 우리 세금 내버린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 가져갔죠? 이 법인세 누가 가져갔어요? 국가가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한테 초과과세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초과과세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죠. 세법이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그래서 방금 법인세가 비용이다라고 생각조차 못하면 큰일인 거죠. 근데 우리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용 인정 안 한데 이제 그걸 공부해서 그럼 비용 인정 안에 송금불산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런 세무 조정을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 써줘야 되겠죠. 그죠? 이걸 컴퓨터에 써주는 게 자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좌측 상단에 조정 등록이라고 있어요. 조정 등록이라는 메뉴 찾으셨나요? 그럼 이 조정 등록을 클릭을 하면 자 창이 떴죠. 자 이 창은 자 이건 화면만 보세요. 원래 우리는 제가 신고서라고 말했던 애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예요. 예. 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가 우리가 신고서라고 부르는 건데 얘를 클릭을 하면 자 우리 왼쪽에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얘는 가산조정만 모아두는 거고
오른쪽은 송금 산입, 입금 무산입, 차감 조정은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서 가산 조정에 있는 합계 금액은 더하고 차감 조정에 있는 합계 금액은 뺄 거예요. 제가 얘 둘이 구분의 의미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쭉 쓰는 거예요. 가산 조정이다, 차감 조정이다. 근데 지금 이 서식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얘하고 같은 거예요. 얘는 간편 메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본 메뉴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가, 그러면 여기에 입력하든 여기 입력하든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같이 생기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많은 서식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들어오니까 일일이 도움을 못 주는데, 우리는 그래서 전산이잖아요. 그래서 전산에서는 지금 우리가 들어온 게 손익계산서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세무 조정해야 될 항목들이나 정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래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손익계산서에서 이 법인세 비용을 지금 취소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럼 봤더니 여기 이 금액을 취소하려고 왔네. 그리고 너 비용 취소니까 가산조정 차변 쪽에 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오늘 바로 얘 배신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용으로 쓰기에는 참 좋죠. 그럼 여기에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는 제가 적을 때는 송금불산입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왼쪽에 쓰는 게 가산조정으로 정해진 거예요. 어느 쪽은 차감조정, 왼쪽은 가산조정. 그럼 여기에서 얘가 법인세니까 법인세다. 금액은 아래 이 금액 보이죠? 그러면 2,947만 8,226원이다.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자와 같이 앞에 봤던 소득 처분들이 나오죠. 유보도 발생되는 거, 추인되어서 감소되는 거, 사회유출에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 자본의 차이면 기타. 그럼 여기에서는 기타 사회유출이다라고 방금 법인세는 국가 가져갔잖아요. 초과과세 안 할래, 기타 사회유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득명세에는 우리가 의미통하게 입금산입이라고 해도 되고 송금불산입이라고 해도 되고, 의미통하게 세무조정과 그리고 의미통하는 멘트하고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이 글자 소득처분하고를 써주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는데 제 스타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순서를 쓰는 거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써주는 방법도 있고, 자,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도와주고 있으니까 컴퓨터도 어느 정도 인지하겠죠. 스마트 A 도전 프로그램에는 없는데 K랩 프로그램에서는 도와주는 기능이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F2번을 눌렀었죠. 뭔가 도움 코드는. 자, 한번 보시면 F2번 누르면 계정 과목 나오는 거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자, 우리 여기에 보면 조정 코드 도움이라고 있죠. F4번. 자, F4번 조정 코드 도움을 눌러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자주 쓰는 여기 이 손익계산서에서 자주 쓰는 서식을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럼 법인세 등이든 법인세 비용이든 내용 보면 송금불산입 처리하고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한다. 똑같은 거죠. 그럼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그럼 이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우린 소득 처분하고 아래 문구에 세무조정, 의미통하는 문구, 그리고 소득 처분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2,947만 8,226원이다 라고 해서 금액만 써주면 돼요. 지금처럼 F4번 해서 있는 항목은 우리가 선택하는 걸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내가 써주는 방법 어느 거 쓰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지금 이거 하나만 봤는데도 F4번에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F4번에 있는 내용은 F4번 조정 코드 도움을 쓰도록 할 테니까 제가 없다고 하면서 직접 쓰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찾으면 돼요. 지금 얘 그럼 둘 중 하나 마음에 드는 것만 남겨놓고 하나 지울 거면 F5번. 그럼 하나만 남죠. 그럼 지금 여기에 등록을 해도 자, 이제 끝났는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다시 열어보면 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간편 등록 메뉴에서 쓴다 하더라도 여기 다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여러분 편리한 곳에서 쓰시면 돼요. 근데 방금 우리 그 법인세 그 손익계산서에서 F 4번 눌렀을 때는 몇 개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 F 4번 누르면 전 메뉴에서 쓸 수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식 안에서 쓰는 게 좀 더 원활하고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알려주잖아요. 그죠? 자, 우린 사용 방법만 저와 같이 잠깐 본 거고 이제 쉬었다가 저와 같이 434페이지의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